정오 종합뉴스. (3월 29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차 청문회 둘째 날 일정이 진행 중입니다. 재야 원로들이 어제 국민의당이 개별적 야권 후보 단일화까지 제동을 건 데 대해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탈당한 후보자들을 돕는 당원을 징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시도당에 보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한겨레 기자들과 야당 국회의원, 대학생 세월호 유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차 청문회 둘째 날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증축과 개축을 인가하는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세월호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물었습니다. 오후에는 김한식 전 청해진 해운 대표를 상대로 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싣는 등 출항 전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위를 추궁합니다. 또 침몰 이후 정부가 선체 관리를 부실하게 했거나 일부러 인양 작업을 소홀하게 추진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어제 세월호 청문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오늘 나오신 증인들께서 1차 청문회의 증인들과는 달리 거짓말하는데 능수능란하지 못해서 입 맞추는 게 서툴러서 그래서 오늘 이들의 증언들이 한결같이 확실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진실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끌어내주신 우리 특조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적도와 녹음과 녹취 이 모든 것들 정부가 제시했던 모든 기록과 데이터들은 조작이었다라는 것이 확증된 날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작된 증거와 데이터를 수사의 증거로 인정하고 수사하고 기소했던 그리고 재판까지 했던 검찰과 법원은 매우 부실한 수사와 재판을 했다는 것, 그것이 역시 드러났다고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의 책임자는 P123정 정장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재수사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다시 재판해야 되고 그것은 여기 있는 선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회는 특히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 검찰의 수사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제대로 된 특조위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밝혀내고 있는 이러한 사실과 증거들을 기반으로 철저한 특검을 바로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지역구 선거에서도 후보 연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지난 3년간의 의정 활동을 평가받고 싶다며 선거에 패할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야말로 지역 연대는 나눠먹기라며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연대를 거부한 것은 김 대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선 목표는 호남 20석 이상, 수도권과 충청을 합쳐 8석 이상 등 모두 40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민의당의 야권연대 거부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이 중앙당의 방침으로 야권연대를 논의하는 국민의당 후보들은 제명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120석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정도가 가능할까? 그 정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숫자로 보면 120석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또는 야권이 한 20석 정도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이 한 160석 남는 거죠. 그게 이제 새누리당 의석수가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10석을 더 갖는다면 새누리당이 과반을 저지할 수도 있겠죠. 국민의당 중앙당의 방침으로 야권연대에 논의하는 국민의당 후보들은 제명하겠다. 예.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에 개별 각자 지역구별 사정별로 연대가 가능한 부분은 논의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국민의당 전체 득표력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방침을 세웠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야권연대 주장에 대해 우리가 야당 이중대할 것 같으면 창당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더민주 선대위 부위원장이 야권연대 거부를 이적 행위라 비판한 데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다. 김홍걸 씨가 사실 더민주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홍걸 씨가 사실 더민주당을 대표하는 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른바 야당 이중대 할 거라면은 창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을 볼 것 같으면은 이른바 80년대 민주 대 반민주라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야당 이중대 같으면 창당하지 않았죠. 그리고 야권연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야권 지지했던 분들이 다수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2012년 선거에서 총선과 대선에서 1번 말하자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들도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후보 중에서도 새누리당에 있다가 이탈해서 후보가 된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는 총선 참패로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을 경우 책임론에 대해서도 더민주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 부담은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부담이 과연 국민의당에 져야만 되니까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그 전국 구도를 만든 것은 사실상 더민주, 앞서서의 새정치 민주연합 아니었습니까? 네. 이번에 분당되기 전에 그래서 이 분당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걸 누구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새누리당이 200석 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 논의는 뭐냐? 국민의당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과장해서 말하는 거라고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야 원로들이 어제 국민의당이 개별적 야권 후보 단일화까지 못하도록 급제동을 건 데 대해서 국민의당의 최근 작태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제야 원로 모임인 민주주의 국민행동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중앙당의 허락 없는 후보자 간 단일화 논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제명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황당한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후보자 간 단일화 논의를 막지 않겠다고 한 안 대표의 발언과 후보자들 간 단일화를 중앙당이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발언 중 어느 쪽이 맞는가라며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탈당한 후보자들을 돕는 선출직 당원을 징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당에 보냈습니다.
당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기초단체 의원 등 선출직 당원을 중심으로 무소속 후보를 도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이는 심각한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대구시당에서는 탈당한 후보들에게 사무실에 걸려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31일 미국에서 열리는 4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일 등 3국 정상과 연쇄회담을 갖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후 오바마 대통령의 주선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여하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3자 회담은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의 때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2년 만에 개최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베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도 갖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한겨레 기자들과 야당 국회의원, 야당 당직자부터 노동단체 실무진과 대학생, 세월호 유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집중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한겨레 기자들과 민주노총 실무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당직자 등 161명의 내역을 취합해보니 국정원은 지난 1월 7일에만 6건의 같거나 연이은 문서번호로 29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월호 생존 학생의 아버지 장모 씨와 박세훈 고려대 총학생회장, 장하나 더민주당 의원의 통신자료도 같은 날 국정원이 조회한 사실이 별도로 확인됐습니다. 학예 연구사를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직위가 해제된 정형민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 전 관장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전 관장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직원과 심사위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정 전 관장이 1차 서류전형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전 관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의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하였습니다. 국민라디오